운동문이 복수에 사용된 총 금액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지리심작으로 7천만 원 정도 싼데? 하더라고요. 아, 사라 돈 빼고 말하는 거죠? 네, 그 돈은 어차피 다 저 유학에 유학비로 다 사용됐으니까. 줘버리고. 네. 가장 돈이 많이 든 게 강현남 씨 월급 3천만 원. 역시 인건비가 제일. 네. 그리고 차도 하나 샀잖아요. 차 두 개. 중고라서 450만 원 정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강현남이 그럼 왜 그 남편을 버리고 아이랑 함께 왜 도망을 못 갔을까? 지속적인 트라우마로 도망가는 어디든지 쫓아올까 봐.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아빠가 죽고 나서 바로 다른 나라로 떠버려. 그럼 좀 약간 이상하잖아. 그냥 뭔가 뒤를 밟힐까봐 저는 약간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을 지키기 위해.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는 아빠를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는 사실은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또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당신 제일 좋아하는 꽃 네, 원피스 원피스 그걸 입었다 입었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하자면은 뭔가 애증관계인 거예요. 애증관계. 그냥 남처럼 모르는 척 이렇게 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좀 정서를 보호하는 차원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혼 소송하다 보면은 제일 변심이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 희생자들이세요. 맞아요. 결국 소송을 진행하다가도 취하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맞고 사시고, 네, 가정폭력 당하신 분들이 오히려 네, 소송을 그만둬달라고 하시고 끝까지 못 가시고, 네, 다시 돌아가고 그러세요.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아니면 아내가 바람 피워가지고 소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가세요. 그런데 진짜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와요. 술만 마시면 폭력에. 근데 당장 이혼하면 소송이세요. 그 다음 우리 날 애기는 전화와요. 어떻게 해요? 저 그냥 안 할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편이 집에 돌아간 남편이 미안하다 이러면서 잘해보자 하니까 또 사르르 마음이 녹아서 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길들여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야구바따로 막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고 하다가 요즘은 그냥 손으로만 때린다 하면서 감사해 하기도 하거든요. 감지덕지지 약간 이렇게 그치 생각하시거든요. 그치 감지덕지. 그러니까 맞는 이유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이 되게 합리화를 하거든요.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사람이 진짜 바보 되거든요. 네, 세뇌돼서 자기가 맞을 짓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들이 친정 식구들, 가족들, 친구들 만나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현실을 일깨워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만나고 오면 똑똑해져서 오거든요. 네, 맞아요. 아예 있잖아요. 전련시키려고 못 만나게 네. 하고 심지어 그 친구나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막 욕하고 네, 나의 배우자를 차단시키게끔. 그럼 완벽하게 맞아요. 고립되거든요. 맞아요. 완벽하게 고립되면 내가 가스라이팅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강현남 씨가 그런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선에서 어떤 결단을 하기에는 자기가 엄청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동훈이를 만나면서 내가 운전면허도 따고 네. 이렇게 사람들이 뒷조사도 사진도 너무 있고, 잘하고 네. 사진도 잘 찍고 정보원으로서 뭔가 잘 알아내고 하면서 자아실현을 했다 할까? 맞아요. 네. 그 직업의 자아실현으로서의 어떤 기능? 도덕책이 나오는 것 실현하는 같아요. 초등학교 도덕책.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주변에 그런 강현남 씨 같은 분이 계시면 일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를 소개하시면 음. 죄송해요. 이거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야죠. 계속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같은 것도 있거든요. 당장 방을 못 구하더라도 신고하고 그 쉼터에 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진짜 힘든 상황이면 일시적으로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남편 명의 집인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접근 금지하게 해달라 이렇게 남편이 나가게. 너무 괜찮은데요? 때린 사람이 나가야죠. 때린 사람이 나가서 병이하게끔. 근데 근데 보통은 당장 이 남편을 피해서 어디론가 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접근 금지를 요청을 해서 남편이 여기서 격리되게끔 하는 게 사실 합당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게 맞죠. 이 집에 계속 아내분이 자녀들하고 살고 있으면 남편이 자꾸 찾아오는 그래서 소란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폭행이 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아내분한테 쉼터를 가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정말 옳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피해자분한테 선택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남편을 접근 금지하는 방식으로 격리시켜준 방법이 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남편이 찾아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찾아오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하고 하면은 못 찾아오게끔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쵸. 왜냐면 이렇게 쉼터도 물론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특히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피해자가 오히려 불편을 그렇게까지 감수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죠.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로 지정한 배우자나 직계열 쪽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가해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법무부에서 가이드라인 주신 것처럼 비공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현재 사는 곳에 대해서 비공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지금 엄마 아빠 공동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교육부에 전화 한 통만 넣으면 우리 애가 지금 어느 학교로 전학 가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 전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뭐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은 아이가 어디로 전학 갔는지를 모르게끔 전학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잘 모르고 있으면 맞아 그렇게 또 노출될 수가 있겠네요. 노출될 수 있는 경우는 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가 집에 가는 걸 따라서 미행해서 집 알아내고 본 것을 알아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개소리도 그런 비밀 전화. 비밀 전학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생부는 생부는- 매장당하고 생부는 진짜 매장이죠. 정말로 매장. 생부는 매장시키고 엄마는 교도소로 네. 모시고 강현남은 진짜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애 데리고 이렇게 잘 나와서 이렇게 주소 숨기고 살았으면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게 정말 가스라이팅이 진짜 무섭긴 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는 그런 선택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를 보호하기 네. 진짜 애매한 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경찰 신고를 안 했느냐 왜 도망을 안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심리적인 거에서 기인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